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의 글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학년도 5번 문항으로 출제됐던 사료이고, 문항의 주제는 육두품과 문한기구입니다. 출전은 견수기 학생 수령 등 입조장입니다. 이는 수기 학생과 수령 등을 파견하여 입조하도록 하게 한 문서라는 의미이고,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885년 또는 897년으로 시기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든 9세기 말 신라 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절, 신이 조심스레 생각건대 이동인 서학 유례 여학, 동쪽 사람으로서 서쪽에서 배우려 하는 것은 오직 예와 더불어 악뿐입니다. 지사 정문이 여력, 남은 힘으로써 문장을 공부하는데 이르고, 변어의 정음, 바른 소리로서 언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즉 비지 수표장, 진 해외지 신절. 문장은 곧 그것으로 하여금 표장을 지어 해외의 신하의 절개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즉지 달정례, 봉천상지 사거. 언어는 곧 정례에 도달하여 천상의 사거를 받들고자 함이니, 지괄한림, 종신종사. 이 직책은 한림이라 부르고 종신토록 종사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이 조심스레 생각건대 동쪽 사람이 서쪽에서 배우려 하는 것은 오직 예와 악뿐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문장을 공부하고 바른 소리로서 언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장은 표장을 지어 해외의 신하의 절개를 진술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 언어는 정례를 펼쳐 천상의 사거를 받들고자 함이니 이러한 직책은 한림이라 부르며 종신토록 종사하게 합니다. 자, 이게 2004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글의 저자가 최치원이라고는 알려주지 않고 통일신라 후기 어느 지식인이라고 하고 있고, 가의 움직임에 참여했던 신분층과 그 참여의 이유, 그리고 나의 기능을 수행한 신라의 관직이나 관부 이름을 두 가지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두품이 당나라로 유학 가서 예와 악을 배우고 문장과 말을 배우는 이유, 즉 그들의 학문적 욕구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입신양명해보려는 의도 등을 답하면 맞겠죠. 그리고 문장과 언어로서 외교를 하고 한림이라 불리는 이들의 관직이나 관부 이름은 한림대, 서서원, 숭문대, 한림학사 등을 썼다면 맞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에 대해 예부나 영객부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9세기 중반 이후의 문안기구를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한국사 178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림대나 서서원 등의 이 시기에 문한 관청을 쓰는 게 답으로 보입니다. 여타 한문사료 문제와 같이 이 문제 역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는 곳곳에 있는 힌트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통일신라 후기에 지식인인데 외교문서를 짓는다? 육두품이죠. 그리고 가의 움직임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가 내용 중 각주의 서학, 땡땡, 서쪽으로 가서 배움이 있잖아요. 이런 각주도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서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굳이 해설해 주는 거거든요. 당나라 유학이라는 느낌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출처를 봐도 수귀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귀학생이란 신라시대에 당나라 국자감에 파견했던 유학생들을 일컫는 말이므로 지금 가의 움직임은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능을 수행한 관직은 여기 직왈할림, 이 부분만 제대로 읽어도 문한기구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월 문자와
말씀 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신절, 사거와 같이 외교와 관련한 단어를 각주로 굳이 풀어주고 있는 것도 힌트가 되겠죠. 저는 이 문제의 전체적인 주제가 육두품과 문한기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주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시기별 육두품의 특징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골귀족 세력은 그 왕권에 눌려 약화되었고, 이에 반해 육두품은 신분상의 제약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못할 안전한 세력으로 느꼈을 것이고, 따라서 육두품은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행정 실무자, 또 정치적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로 들어오면 귀족 연립 체제라고 불릴 정도로 왕권은 약해지고, 또 왕권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진골 귀족 세력이 문객이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권력을 키워나갔고, 그러다 보니 육두품은 진골 귀족 세력에 밀려서 중앙 권력에서 점차 배제된 것이죠. 그래서 하대로 오면 육두품의 역할은 약해진 국왕 옆에서 근시기구나 문한기구에 있으면서 외교문서 작성 등의 소소한 일 정도만 담당을 하거나, 또는 골품제의 체제에서 이탈해서 신라 말에 호족 세력들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치원만 해도 진성여왕 시절에 시무십조라는 사회개혁안을 건의했다가 그게 진골귀족 세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호련히 떠나버리죠. 또 신라 삼최로 불렸던 최원이나 최승우도 경순왕을 따라 고려로 가서 문한직에 종사하거나 견훤의 밑으로 들어가 문필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시기별 육두품의 역할 변화는 신라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기 학생의 성격 변화도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수기 학생은 처음에는 유학생이라기보다는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담보하는 인질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진덕여왕 시절 김춘추가 당 태종과 나당 동맹을 맺기 위해 당에 건너갈 때 그의 아들인 문왕을 데리고 가서 당에서 수기하도록 했던 것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에 이르면 수기 학생은 정치 외교적 인질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유학생의 성격을 띠고 그 규모도 커집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본 견수기 학생 수령 등 입조장, 이것 또한 신라 하대에 수기 학생단을 집단적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최치원이 이 학생들을 잘 좀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글입니다. 우리 신라가 학생들을 당에 보내서 배우게 하려는 것은 오직 예와 악, 문장과 언어뿐이고, 잘 배워서 돌아오면 평생을 한림직에 있으면서 당에게 사신접대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그러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요청하는 외교 문서인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